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올 호보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뜨기하고 이렇게 스티치로 이루어진 가방인데요. 처음에는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은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는 건데 다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스킬은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실 자체가 약간 합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손에 익지 않으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약간 청색? 그런 계열인데 요 색은 검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청지 같은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 이제 안에 이너백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다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실로 진행을 하려고 구입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실 자체가 편물이 이제 뜨고 나면은 편물 자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단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실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느낌은 다른 실이에요. 얘는 약간 튜브산은 아니고 약간 번들번들하면서 약간 딱딱한 그런 재질이고요. 얘는 일반 꼬임실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다른 색상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편물을 다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스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스티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편물이 이제 예쁘게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엉성해 보이는지 그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스티치 하는 방법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 부분부터 이제 떠올라 갈 건데 바닥 부분 확장하는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통 부분은 그냥 코스 늘림이나 줄임 없이 쭉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편물 자체가 이 원래 짧은뜨기를 하면 코에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코에다 넣다 보면은 짧은뜨기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제가 또 그 상태에서 이 스티치를 했더니 다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자로 되도록이면 일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했었는데 일자로 가는 방법 배색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코바늘은 4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4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재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너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바닥은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천으로 된 옆면, 앞면 이런 로고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스티치 할 때 쓰는 실이 들어 있습니다. 스티치 실. 그리고 검정색은 제가 좀 쓰다가 남은 건데요. 여기 꼬여져 있어서 이런 느낌의 실이에요. 검정색은. 그리고 이제 청지 느낌의 이런 색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방 끈 옆면 부착을 해서 이제 위에 어깨에 멜 수 있는 이제 이런 로고
그다음에 실, 바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단에 이렇게 마감 처리해주는 부자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스티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티치 하실 때 약간 편하게 보시라고 그을 수 있는 은색 펄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그리고 하는 건데 가로 세로는 이제 코나 단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대각선 그리실 때 이제 하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그려서 눈에 띄게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실을 어떤 거를 쓰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편물 같은 경우는 일반 펜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은색을 사용해야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반짝이도 막 섞여 있고 그래서 은색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 단조로운 실이실 경우에는 뭐 쉽게 지워질 수 있는 펜 있잖아요. 편물에다가 쓰는데 물에 젖으면 없어지는 그런 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부터 떠야 되는데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코스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이즈가 아마 살짝씩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갈 수는 없고요.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바닥에 따라서 편물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슬을 몇 코를 정도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자를 준비해 주세요. 자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 너비 있죠? 너비를 재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9.5 정도 되거든요. 9.5. 그러면 이제 세로 길이를 재주세요. 세로 길이를 재면 저는 23이 나와요. 자, 가로가 23cm. 그 다음에 세로, 너비죠. 세로가 바닥이에요. 바닥. 세로가 9.5cm예요. 그럼 세로 부분은 9.5cm만큼 양쪽으로 이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에서 이제 시작 지점에서 똑같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23cm에서 9.5cm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 13.5, 22, 23, 13.5거든요. 남는 부분이. 그래서 사슬을 잡으실 때 사슬뿐 아니라 이제 사슬을 잡고 짧은뜨기 한 단이 올라갈 때 13.5cm가 돼야 돼요. 이제 바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의 사이즈고요. 각자 가지고 계신 바닥 참고하셔서 센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잡습니다. 사슬을 잡는데 13.5cm만큼.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13.5 정도 사슬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를 들어갈 때 이제 남는 사슬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넉넉하게 그냥 해주세요.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13.5가 될 때까지 이제 사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을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위해서 조금 작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13.5cm를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구멍 안에 총 3코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2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서 1코를 마저 끼워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할 거니까 사슬 하나, 그리고 총 3코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콧만 하시고 마지막에 1코 더 넣는 걸로 해서 2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각 코에 1코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3.5cm를 사슬을 잡고 이제 짧은뜨기를 떴는데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3.5cm가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5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더 길다 그러면 이제 빼주시는 거예요. 풀러주세요. 풀러주시고, 이제 요거 남은 사슬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는 지금 1코를 풀렀지만 더 길 수도 있잖아요. 남으시는 사슬이. 그러면 여기 끝에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제 1코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더 풀어주셔야 되면 여기를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또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남은 사슬을 없애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분의 사슬을 없애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코가 부족하다, 너무 짧게 내가 사슬을 잡았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마지막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찌르시고 좀 여분에 있던 실을 잡고, 아이고, 여분의 실을 이렇게 당겨서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사슬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만들어진 이 사슬에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잠깐만요. 마지막 코잖아요. 마지막 코에는 3개, 짧은뜨기 3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3코 중에서 하나, 둘, 3코 중에서 가운데 거 빼고요. 양쪽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양쪽에.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구간은 이 가운데 거는 안 하고요. 양쪽에 1코씩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꼬리실은 잡고 뜨셔도 되고 나중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주보는 짧은뜨기 마주보는 곳에, 여기 마주보는 곳에 또 쭉 떠주세요.
자, 이제 끝까지 왔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두 코를 넣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한 코, 두 코. 그럼 두 코째,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단수링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코를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3코가 되게. 그래서 여기 단수링으로 꼽아 주시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 게 이제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단에서는 바닥 1단에서는 가운데 첫 코가 가운데 코가 첫 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 양쪽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자 1단은 됐고요. 2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양쪽에 이렇게 단수링을 꼽아 주었냐면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여기 각진 구간이에요. 이렇게. 그쵸? 여기는 안 늘어나요. 근데 양 끝에가 이렇게 각져 있죠. 여기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 늘어나는데 여기 늘어나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래서 이 늘어나는 구간이 여기가 계속 늘어나려면 이렇게 양쪽에 표시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쪽 부분만 계속 늘려주셔야 돼요. 자, 이제 늘어나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코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늘림 없이 줄임 없이 그냥 한 코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지금 하실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일자로 가야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일자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렇게 코에다 넣었을 때는 방향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코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여기 코 두 가닥을 다 잡았을 경우. 그러면 여기 앞에 한 가닥만 잡았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두 가닥 중에 앞에 거 앞이랑 뜨기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 단은 여기 원래 잡던 코 이 두 가닥을 다 잡고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단은 그냥 떴으니까 이제 앞이랑 뜨기로 한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서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첫 번째 코는 그냥 늘림 없이 떠주세요. 이거는 첫 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 여기 단수링 표시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은 세 코, 앞이랑 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코를 떴습니다. 그러면 세 코 중에서 가운데 거에 이제 계속 표시해 두시면 돼요. 다. 이제 지금부터 2단부터는 세 코 중에서 가운데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들은 그냥 떠주시면 돼요. 앞이랑 뜨기죠. 앞이랑 뜨기로 나머지 코들은 쭉 떠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앞이랑 뜨기로 세 코. 하나, 둘, 세 코. 하셨죠? 그러면 세 코 중에서
가운데 거 하나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시 없잖아요. 단수링 표시가. 그냥 여기는 한 코. 자, 다시 단수링. 그래서 여기도 세 코. 하나, 둘, 셋. 하신 후에 세 코 중에서 가운데 거에 이렇게 단수링 표시. 그리고 나머지 코들은 단수링 전까지는 쭉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일단 코수가 저는 많지 않으니까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 이랑뜨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단수링 왔죠. 단수링 왔으니까 여기 세 코. 세 코 중에 가운데. 그리고 첫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이 가운데가 코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첫 코가 혼돈되시면 단수링으로 여기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총 이제 3단째죠. 3단째인데 2랑뜨기로 했잖아요. 그 전 단에서는 앞 2랑뜨기. 지금은 이제 전체 코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 2랑뜨기로 왼쪽으로 치우시게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일반 코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살짝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전체 코를 잡아주시고요. 한 코, 두 코. 다시 단수링 표시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가닥 다 잡으시는 거예요. 세 코. 하나, 둘, 셋. 가운데 거.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여기는 한 코에 한 코씩. 각 코에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단수링 왔잖아요. 그래서 세 코. 여기 단수링에는 하나, 둘, 셋. 그래서 가운데 거, 세 코 중에 가운데 거에 단수링 표시 다시 해주시고 다시 넘어가서 단수링 세 코. 하나, 둘, 세 코. 세 코 중에서 가운데 거에는 단수링 표시. 그리고 나머지 코들은 그냥 다시 각 코에 한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마지막에 단수링 표시까지 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 다 잡고 세 코 중에서 가운데 코에 단수링 표시. 자, 그러면 1단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 코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저 해주시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점점 여기가 사각형, 각지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타원형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각이지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 끝만 늘리기 때문에 이 모양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타원형의 경우에는 여기 세 군데에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각지게 요렇게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닥 다 잡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 단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가닥, 앞 이랑뜨기로 한 가닥만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 하나 잡으시고 첫 코에 그냥 떠주시면 되죠.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단수링 표시에 있는 거에는 세 코. 그 중에 가운데 거, 세 코 중에 가운데 거는 단수링 표시.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진행하셔야 되냐면 지금 아마 요만큼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럼 이 가방 바닥 사이즈를 보시고 여기 끝에까지 오시면 돼요. 여기 끝에 아마 거의 일치하실 거예요. 센치를 쟀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실 거고 이 가방뿐 아니라 다른 가방 바닥을 사용하실 때도 혹시라도 이렇게 각진 가방이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체 가로 사이즈에서 세로 사이즈를 뺀 나머지 센치의 길이만큼만 사슬을 잡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까지, 여기 가로 끝부분, 세로 끝부분 여기까지 쭉 뜨시면 돼요. 한 번은 앞 이랑뜨기, 한 번은 두 가닥 다 잡고 원래 코 잡는 대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만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다 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보시고 이제 바닥이 다 가려져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뜨시다가 여기는 딱 맞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모자랄 때 있잖아요. 그럼 한 단을 더 뜨세요. 그래서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딱 맞고 여기는 좀 부족할 때, 아니면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이렇게 위에가 살짝 세로가 살짝 부족할 때, 이럴 때는 한 단을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 바닥이 전체 다 가려지게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봤을 때 세로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세로는 맞아요. 근데 가로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것보단 나아요. 왜냐면 부족하면 얘가 나중에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바닥보다는 조금 넓게 잡으시면 되는데 너무 넓어지면 모양이 또 안 이뻐지니까 이렇게 한 단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옆면을 떠올라 갈 건데 옆면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코스를 늘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옆면은 코스 늘림 없이 그냥 각 코에 한 코씩만 넣으시면 돼요. 단 이렇게 이제 모서리 표시랑 이제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경계선이라기보다 경계가 이제 생기니까 그 부분에 표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스링은 스티치를 할 때까지는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옆면을 뜨면 방법은 같고요. 이제 여기 처음에만 바닥에서 옆면 올라갈 때만 한 코에 여기가 지금 이 마지막 단이 이렇게 한 가닥을 잡았던 아니면 이 코 전체를 잡았던 상관없이 바닥에서 이제 옆면에 세워 주실 때는 무조건 한 가닥을 잡고 떠올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물은 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바닥 뜨실 때는 제가 요게 이 라인들이 코들이 잘 안 보여서 일반 실로 떠봤거든요. 근데 이제 옆면은 어차피 상관이 없어서 그냥 기존의 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코에 한 코씩 이렇게 떠올라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첫 코는 표시를 해 두시고요. 이게 코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첫 코를 표시해 주시고 모서리도 마찬가지 한 코에 한 코에 각 코에 한 코씩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쭉 떠올라 갑니다. 코를 잡아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왔잖아요. 모서리에도 그냥 한 콧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콧만 넣어주시고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나중에 스티치를 하실 때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이제 위치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많이 보신 분들은 합사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코들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스링으로 표시해 주시는 게 스티치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코에 한 코씩 계속 넣어 주시면 돼요. 이제 합사실이라는 거 빼고는 뜨시는 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뜨는 단부터는 옆면이잖아요. 앞면, 뒷면, 옆면. 그러니까 이 단과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 단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선을 표시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스티치 할 때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경계면을 표시해 주시고요. 또 여기 가로 부분을 쭉 뜨시다가 어느 정도 뜨시고 여기 가로 부분도 한 단을 지금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계선, 바닥과 옆면의 경계선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간들은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이렇게 경계선에는 단스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일단 한 바퀴를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옆면으로 올라가는 한 단을 다 뜨셨다면 지금부터는 바닥과 동일하게 한 번은 한 가닥, 그 다음 단은 두 가닥, 그 다음 단은 한 가닥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가닥
가닥을 잡아서 뜰 차례입니다. 그래서 한 가닥을 잡고, 그러니까 앞이랑 뜨기죠. 앞에 한 가닥을 잡고 쭉 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한 가닥, 너무 가까웠나요? 이렇게 한 가닥만 잡고 떠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한 가닥, 그 다음 단은 두 가닥. 일반 저희 짧은뜨기 뜨듯이 그렇게 뜨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 가닥, 그 다음은 두 가닥. 그래서 짧은뜨기 뜨듯이. 그래서 코놀림이 없기 때문에 쭉 뜨시면 되는데, 코만 이제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지 않게 주의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서리는 여기 코에다가 표시해 놓는 것보다 이 몸통 있잖아요. 몸통에다가 표시해 두시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원하는 높이까지, 그 원하는 높이가 이제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지퍼 부분에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요, 이게 이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기 금색 있죠? 이 금색이 보일 때까지, 그 아래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티치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치 하는 방법은요, 먼저 몸판부터 하셔야 돼요. 바닥은 이제 혹시라도 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패키지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부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패키지 양은 몸판만 하는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판부터 이제 스티치를 놓아주시고요. 혹시라도 실이 남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전체 다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코드사 종류를 사셔서 이제 스티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름에 이제 망 뜬다고 많이 뜨는 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사 실을 사용하셔서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방법은요, 처음에 이 몸판을 이렇게 딱 나눠주세요. 그럼 중앙 지점이 있을 거예요. 중간. 저희가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앙 부분이 있어요.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중앙부터 스티치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는 여기 라인들 있죠? 요거 사이, 여기는 두 코, 두 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코 해서 요 라인, 그 다음에 이 칸수는 10칸이에요. 그래서 10코, 10단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짝수로. 그래서 여기는 두 코, 10코, 그 다음에 다시 두 코 이렇게 되고요. 단으로는 두 단, 그 다음에 10단, 두 단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단과 단 사이에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다 놓는 거예요. 스티치를. 그래서 이제 이제 코스는 아시죠? 두 코, 10코, 두 코, 두 단, 10단, 두 단. 더 적게 하시면 이제 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10코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티치 방법은 박음질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코를 하잖아요. 여기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가운데부터 하실 때
일단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라인을 한번 쫙 스티치를 해주세요. 그 라인은 어디냐면 여기 경계선 있죠. 여기 경계선. 여기에다가 한 바퀴를 쭉 스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2코씩 아니면 3코씩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손땀 스티치 방법에 따라서 실 양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3코나 2코 정도. 이제 저는 2코를 잡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2코를 잡으시고 박음질 형태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음 2코에 또 떠주시고 다시 되돌아가서 들어갔다가 다음 2코에 떠주시고 박음질 아시죠? 이렇게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래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2코 건너서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여기 바닥 부분을 했잖아요. 그럼 순서가 이제 가운데를 해주세요. 가운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양쪽으로 이렇게 넓혀 가세요. 넓혀 가시고 이렇게 2코, 10코, 2코 이렇게 간격을 띄워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잠시 멈춰주시고 여기도 이제 쭉 가신 다음에 멈춰주신 다음에 반대쪽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가 딱 개수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왜냐면 저희가 바닥 뜰 때 단수가 다 달랐잖아요. 사이즈에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코스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딱 맞아 떨어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코스가 남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가방 요거로 이렇게 될 거예요. 될 거기 때문에 이 옆면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앞면에 기점으로 해서 쭉 오는 거예요. 스티치를. 그럼 이제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맞닥뜨려지겠죠? 이 상태에서 쭉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상관이 없잖아요. 옆면이라. 그래서 그냥 쭉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이죠. 2단 잡고 또 10단, 2단, 10단, 2단 이런 식으로 세로를 끝까지 이렇게 쭉 잡아주세요. 스티치를 해주시고 자 이제 대각선을 알려드릴 건데요. 대각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각선에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패키지에는 이런 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펜으로 살짝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은색깔이 이렇게 보여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도 또 이렇게 해놔도 다 은색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펜을 사용을 할 건데 지점이 어느 쪽이냐면요. 여기 중앙, 그 다음에 여기 중앙, 여기 중앙, 중앙 해서 여기를 쭉 연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를 해볼 건데요. 자,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앙, 이 라인 있죠? 여기에서 중앙. 그래서 칸수가 5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앙. 그 다음에 여기 중앙. 그 다음에 여기서
중앙.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씩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려주세요. 그래서 중앙각. 그래서 이제 하실 때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시면 돼요. 여기 먼저 라인을 그려주세요. 라인을 이제 여기와 여기니까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이 그리는데 색이 이제 지워지니까요. 손에 닿으면 한 6, 7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선명하게 보일 정도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얘하고 얘를 맞춰서 아무래도 편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라인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좌지우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춰서 어쨌든 중앙 지점만 딱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맞는데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맞춰주세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그려주시는 거죠. 손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덧칠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스티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태에서 대각선 같은 경우는 칸수가 없잖아요. 2칸, 1칸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찌르고 여기는 없으니까 찌르고 그다음에 이 라인에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 라인에 이렇게 빼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찌르실 때 수직으로 찌르시는 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수직으로 찔러주시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수직으로 들어가서 라인에 맞춰서 빼주시면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하시면 실이 모자라요. 그래서 조절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찔러서 빼주고 박음질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 따라 손이 이 라인 그린 라인에 자꾸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닿으면 지워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라인 따라서 하나하나씩 스티치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스티치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씩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여기에 실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실들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이거 잘 땀을 이렇게 딴다고 그래야 될까요? 살짝 들어 올려서 당겨주세요. 안 그러면 이 실들이 편물실이 같이 딸려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딸려와서,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여유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얘를 당겨주고, 그리고 훨씬 더 땀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땀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조여주시는 게 여기 모양들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니까 이제 작업을 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 땀 간격이 꼭 완전히 동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들쑥날쑥하면 좀 보기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하게 이 땀 간격이 비슷한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면을 다 했잖아요. 그럼 이쪽 면. 그래서 저는 실 버릴까봐 아까워서 이렇게 만약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놔뒀다가 다른 실 끌어와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거에 연결할 때 이제 이동해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실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붕 뜨게 가지 않고 저는 여기를 이렇게 감아서 이동을 한 다음에 땀을 뜹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순서가 여기 중점을, 앞판 뒷판 중점을 딱 잡으시고 거기부터 라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1번은 맨 바닥 부분, 그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선 하신 다음에 여기가 경계선이면, 여기가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볼 땐 여기가 경계선인 것 같아요. 경계선 하고, 그러니까 경계선에 하셔도 되고, 이거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는데, 경계선이 여기 딱 바닥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윗부분에, 경계선 윗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경계선, 여기서부터 그냥 스티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티치 하시고 두 단 올라가서 또 스티치 해주시고, 아니면 한 번만 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칸 띄워서 10단 띄워서 또 두 단 스티치, 그 다음에 두 단 해서 가로 부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와서 세로 중앙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옆으로 퍼져가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퍼졌으면 이제 여기 놔두시고 뒷부분 가셔서 또 중점으로부터 이렇게 스티치를 놔주시고요. 그게 이제 끝나셨으면 대각선을 잡으실 때는 여기 이렇게 점을 찍으셔서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세로 부분 해주시고, 가로 부분 해주시고, 이제 번갈아서 이제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땀을 너무 촘촘히 하시면 실이 모자라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뜨시고 땀을 좀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지켜주시면 되고요. 여기 간격은 10칸 10단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2단입니다. 2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한번 쭉 해보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실 거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뜨는 게 한 하루 걸렸다. 그럼 이 스티치는 한 이틀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꼼꼼히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간격만 유지하시면 되니까
여기 가로와 세로는 어차피 땀이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대각선만 조금 이렇게 살피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촘촘히 하시면 안 되고 또 너무 들쑥날쑥 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적당히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적당히 그냥 땀을 이제 어느 정도만 하시면 되고, 너무 촘촘하지 않게 하시는 거 권해드려요. 그래서 스티치 다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 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실 자체가 신축성이 있어서, 실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축성이 있어서 스티치를 다 끝내시고 나면은 이 단이 조금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저처럼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신축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2단 정도 더 떴어요. 단수가 모자라서, 센치가 모자라서. 그래서 2단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진행할 거는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꿰매줄 건데,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1~2단 정도는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맞추셨을 때 이렇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덮었을 때, 이렇게 덮었을 때 이게 지퍼가 이렇게 보일 정도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지저분해요.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안 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테두리를 마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봉되어 있던 실하고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가지고 계신 검정색이면 검정색 실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움직이는 게 싫어서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시킨 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호 반대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앞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감이 그쪽에서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피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멍이 다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구멍으로 이제 넣으셔서 뜨시면 되는데, 얘는 박음질 형태가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뜨시고 난 뒤에는 여기가 한 칸씩은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은 메꿔져 있을 거고, 그 다음은 겉에서 봤을 때요, 한 칸은 메꿔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메꿔져 있고, 그 다음에 한 칸은 비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로 저는 보통 2줄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한 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줄로. 너무 길게 하면 꿰매실 때 불편하시니까. 지금 블랙이라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실은 어차피 안으로 감춰질 거라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안에 숨겨질 거라서 실 정리를 거의 안 해요. 이 마주보는 구멍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구멍으로, 지금 구멍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구멍, 여기 구멍 하는 방법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멍하고 구멍 나오면 그 다음에 옆 칸으로 가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얘도 옆 칸으로 가서 얘 구멍과 구멍, 그 다음에 박음질은 뒤로 다시 돌아가서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뒤로 갔다가 여기서 나오면 이쪽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박음질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지 이제 나머지 빈 이 구간들 있잖아요. 이 구간들은 지퍼 달 때, 그러니까 안감을 넣을 때 거기를 박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쪽으로 무조건 직진. 그래서 구멍만 잘 맞추시고 여기가 붕 뜨지 않게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해서 빼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옆 칸으로 가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직진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어려운 점은 없으시니까 쭉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다시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고 거의 마지막 단계 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부분은 이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겹쳐지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 군데를 한 번에 통과하기가 이제 두꺼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 먼저 이렇게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통과시켜 주고요. 그럼 여기 뒤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 여기다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제 훨씬 수월하고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정이 되려면 여기 옆에까지 가서 여기도 꿰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가위로 커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커팅해 주시고 여기 마감 처리는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끈을 달아볼 건데요. 끈은 여기 나사로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먼저고 그 다음 D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분은 제가 이제 달아봤는데 일단 요거를 고정을 시켜서 달아주신 다음에 여기 전체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치는 요 맨 위에 박음질 되어 있는 표시 있죠? 그게 저는 한 요 정도 왔어요.
여기나 여기 정도 이렇게 위치 오게 하고요. 여기는 가운데, 옆면의 가운데 위치고요. 원래 바닥에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바닥보다는 여기에다 맞춰줬고요. 이제 거의 일치는 하실 거예요. 일치는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기준을 그냥 여기 위에다 뒀어요. 그래서 요 스티치가 여기 라인에 맞게 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선 있죠? 약간 아래 부분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했고요. 자, 반대쪽을 다실 때는 이 끈이 엉키지 않게, 꼬이지 않게 이제 쭉 펴서 일단은 일자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요. 중앙 위치를 보시고 일단은 여기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여기를 이 정도 돼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제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정도죠? 그러면 여기 위치를 이제 칸수로 세는 거예요. 칸수를 세서 정확한 위치를 익혀두시는 게 좋죠.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과 상단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단과 여섯 단 사이 그리고 여기가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위치에다가 나사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다시 한번 끈이 이제 꼬이지 않았나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 끼워줍니다. 끼우고 이제 거꾸로 볼 때는 D가 왼쪽에 있겠죠? C는 거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맞물려 주신 다음에 이런 십자 드라이버로 이 뒤에 부분을 조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살짝만 조여주시고 그다음에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아이고 이 손보다 작으니까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중앙이 맞는지. 이제 맞았다면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서 이제 고정시켜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밑에 부분도
이제 일직선이 되게 한 다음에 여기 위치를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다 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로 박아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다 박음질 스타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오고 다시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오고, 어차피 이 상단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한 번씩만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가방끈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너백을 다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방끈까지 다 완성이 되었다면 이너백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고정을 가운데 중점을 잘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제 바느질을 할 때는 여기 상단에 바느질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곳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돼요. 박음질 형태가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데 여기는 이렇게 찌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너백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티치한 부분 여기 말고 그 위에 부분, 바로 위에 부분을 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스티치한 곳 말고요. 그 바로 위에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치랑 여기 위치랑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춰주셔서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너백까지 다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려주시고요. 자, 여기 한 바퀴를 뺑 돌려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맞춰서 이렇게 꿰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끝부분은 이쪽 지퍼가 있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여기 끝까지 꿰매주시면 돼요. 여기 끝까지. 근데 자, 여기에 부분은 요 끝에까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양쪽 요 라인으로 이제 꿰맸을 때, 여기 라인으로 꿰맸을 때 여기하고 여기까지만 되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은 여기 하단으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안감은
이너백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박음질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 이 빈 공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여기 마감 부분 보시면 땀이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할 때는 여기 테두리 마감 처리할 때 땀을 하고 그 다음에 안감 이너백을 넣을 때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땀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퍼 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또 다른 패키지 하나를 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색상이었는데 저는 동봉되어 있던 은색으로 한 게 아니라 검정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검정색인데 요실 한 가닥이랑 코드사죠. 코드사 한 가닥이랑 그 다음에 약간 반짝이는 거예요. 반짝이는 실인데 진한 파랑? 곤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색상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두 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굵기가 비슷한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아직 대각선은 하지 않았고 가로 세로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라인이 확 띄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변경을 했어요.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이제 검정색 계열로 스티치를 놓은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취향껏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